윤원경의 친자 확인 결심. 마리와 별난 아빠들. 윤원경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미팅 때 나왔던 촌스러운 의대생.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시라가 만난 남자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분명 그 중에 마리의 친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언경은 옛날 일을 떠올렸어요. 정진철, 박용기, 이상호, 이풍주. 그리고 대타로 나온 의대생. 언경은 그 의대생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언경은 알아낼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친자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의심하면서 미쳐가느니 부딪혀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언경은 결심했습니다. 진기식의 DNA를 몰래 채취해서 마리의 DNA와 비교하기로요. 그럼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언경은 진기식이 쓰던 칫솔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의 머리카락도 구해야 했어요. 언경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경은 생각했어요. 만약 진기식이 마리의 친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언경은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진실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기분의 비밀. 엄기분 원장은 진기식을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 교수님 혹시 K1의 존재를 아시는 겁니까? 진기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엄기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어요. 진기식은 우연히 알게 됐다고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엄기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기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냥 모른 척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기분은 불안했습니다. 진기식이 정말 모른 척할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엄기분은 걱정이 됐어요. 엄기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 교수님, 그 사실을 절대 알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진기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기분은 진기식의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엄기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버지와 크게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압박했거든요. 하지만 표독이는 거부했어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표독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소원대로 제 꿈도 포기하고 의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주세요.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너 부모랑 연 끊고 살 거냐고, 의사가 뭐 대단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표독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표독이가 반박했습니다. 엄마가 불면증 약 먹는 것도 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힘들게 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독이가 이렇게 반항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당황했어요. 표독이는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지는 휴게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표독이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보는 시라, 마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았어요. 팝콘도 만들어 먹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보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민보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놀이동산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마리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시라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하나, 둘, 셋. 마리는 웃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중했어요. 민보가 말했어요. 나중에 다 같이 뉴욕 가서 진짜 불꽃놀이 구경하자고요. 마리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팝콘을 먹을 때도 서로 먼저 먹으라고 양보했습니다. 민보와 시라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마리는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사이좋았으면 좋겠다고. 민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딱 오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행복한 가족으로 계속 지내고 싶다고요. 하지만 시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보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시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숙희는 우연히 이풍주를 봤습니다. 저녁에 산책하다가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풍주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보였어요. 숙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풍주 옆에 여자가 있었거든요. 숙희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풍주가 웃으며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누구일까? 수키는 질투가 났습니다. 수키는 풍주를 계속 지켜봤어요. 풍주가 여자에게 커피를 건네주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키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키는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를 거절한 거구나. 수키는 서글펐지만 이해했어요. 수키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실화였거든요. 수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화였어? 진짜 실화를 좋아하는 거였구나. 수키는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친구한테 진 것도 서러운데 친구는 풍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잖아요. 수키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실화한테 말해야 하나? 수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풍주는 실화와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했어요. 실화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어요. 풍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새 어떠세요? 실화는 그럭저럭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풍주는 실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고백할까? 풍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실화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서요. 실화는 궁금한 표정으로 풍주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풍주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화 씨를. 풍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떨렸거든요. 실화가 기다렸습니다. 그때 풍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다고요. 풍주는 할 수 없이 일어섰어요. 풍주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실화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풍주는 아쉬웠지만 병원으로 향했어요. 실화는 풍주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멀리서 문수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풍주가 고백하려던 걸 알 수 있었어요. 수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엄기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상대방은 긴장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엄기분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엄기분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감추는 게 뭡니까? 상대방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기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보력, 그게 자네 특기 아닌가? 근데 그게 밝혀지는 순간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거. 상대방은 긴장했습니다. 엄기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더러 입을 다물어라. 그럼 나도 선생님 비밀 지켜줄게. 하지만 내가 입 열면 선생님도 끝이야. 상대방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기분이 자기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기분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비밀을 지켜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불안했습니다. 엄기분을 믿을 수 있을까?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표독이는 우연히 이풍주를 봤습니다. 늦은 저녁에 병원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풍주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보였어요. 표독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여자랑 있네. 표독이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풍주가 여자와 대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둘이 친해 보였습니다. 표독이는 궁금했어요. 표독이는 다음날 풍주에게 물었습니다. 형, 여자 있어요? 풍주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표독이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봤거든요. 여자랑 카페에 있는 거요. 풍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표독이가 봤다니. 풍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독이는 믿지 않았어요. 표독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도 이제 연애할 때 됐죠. 잘 됐네요. 풍주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표독이는 계속 놀렸어요. 풍주는 난처했습니다. 실아한테 고백도 못했는데 소문이 나면 어떡하나. 풍주는 표독이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표독이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일까? 안수선은 마리에게 물었습니다. 요새 진기식 교수님이랑 자주 얘기하던데 무슨 일 있어?
마리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마리가 말했습니다. 그냥 연구 얘기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수선은 믿지 않았어요. 마리의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수선이 다그쳤습니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나한테는 말해도 돼. 마리는 망설이다가 털어놨어요. 사실은요. 마리는 수선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진기식이 친아버지라는 것, 친자 확인까지 했다는 것. 수선은 충격을 받았어요. 수선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마리는 모르겠다고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어요. 수선은 마리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힘들겠다고 자기는 항상 마리 편이라고 말했어요. 마리는 수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원경은 마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진솔이 과외 때문에 왔다고 핑계를 댔어요. 시라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언경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마리의 물건들이 보였어요. 언경은 몰래 마리의 머리카락을 주웠습니다. 소파에 떨어진 걸 주워서 가방에 넣었어요. 시라가 차를 내왔습니다. 언경은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시라가 밉상이었거든요. 언경은 얼른 일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친자 확인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진기식의 DNA와 마리의 DNA를 비교해달라고 의뢰했어요. 언경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경은 기다리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언경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진기식이 마리의 친아버지라면 그럼 정말 이혼해야 하나? 언경은 고민이 많았어요. 이강세는 마리를 보며 걱정이 됐습니다. 요새 마리가 힘들어 보였거든요. 진기식 교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강세는 뭔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강세가 마리에게 물었어요. 괜찮아? 힘들면 쉬어. 마리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세는 알 수 있었어요. 마리가 힘들어한다는 걸. 강세는 마리를 안아줬습니다. 내가 있잖아. 마리는 강세 품에서 안정을 찾았어요. 고맙다고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세가 말했어요. 우리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기분 전환 좀 하자. 마리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세는 마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강민보는 시라를 완전히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로포즈는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라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기로요. 민보는 시라가 좋아하는 음악 콘서트 티켓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라한테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시라는 망설이다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콘서트 당일 두 사람은 함께 갔어요. 시라는 오랜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보는 시라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민보가 시라에게 말했습니다. 시라 씨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시라는 민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것 같다고. 시라는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보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시라는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진기식은 윤원경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기식은 언경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언경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언경은 진기식을 바라봤어요. 진기식이 말했습니다. 마리가 내 친딸이야. 친자 확인까지 했어. 언경은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상했던 얘기였어요. 언경이 물었어요. 확실해요? 진기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9.99% 일치한다고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언경은 화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마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냐고 따졌어요. 진기식은 천천히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언경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주시라의 딸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기식은 언경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언경은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시라는 최근 일들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민보의 프로포즈, 이풍주의 다정함, 마리의 출생 비밀. 모든 게 복잡했어요.
시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라는 순애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순애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순애가 말했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엄마는 내 편이야. 시라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시라는 생각했습니다. 민보를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독립해야 하나? 이풍주는 뭐지? 왜 자꾸 신경 쓰이는 거지? 시라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표독이는 아버지와 싸운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는데. 표독이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표독이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아버지 많이 화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상처받으셨다고요? 표독이는 미안했습니다. 집에 가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표독이는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기로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대로 사과하기로 했어요. 해시태그 16. 언경의 친자 확인 결과. 며칠 후 윤언경은 친자 확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언경은 용기를 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99.99% 일치. 진기식이 마리의 친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언경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언경은 주저앉았습니다. 진짜였구나. 진기식이 주시라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구나. 언경은 눈물이 났어요. 언경은 화가 났습니다. 진기식한테도 시라한테도 마리한테도 모두가 미웠어요. 언경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언경은 생각했어요. 의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언경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풍주는 다시 시라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풍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풍주는 시라에게 전화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요. 시라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공원에서 만난 풍주는 시라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려던 얘기가 있었어요. 시라는 궁금한 표정으로 풍주를 봤어요. 풍주가 말했어요. 시라 씨를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요. 시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자기를요? 풍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어요. 시라 씨의 따뜻함, 강인함, 모든 게 좋아요. 시라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풍주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거든요. 시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지만 저는. 시라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풍주가 막았습니다. 풍주가 말했어요. 대답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시라는 미안했지만 풍주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문숙희는 시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이풍주랑 시라를 봤다고 풍주가 시라한테 고백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시라는 놀랐습니다. 숙희가 봤다니. 시라가 말했어요. 맞아. 고백받았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숙희는 조언했습니다. 숙희가 말했어요. 풍주 교수는 좋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너를 좋아하는 것 같고. 한번 생각해봐. 시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보는 어떻게? 민보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숙희가 말했어요. 내 마음을 따르라고. 시라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보냐, 풍주냐? 아니면 혼자 사느냐? 시라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마리는 진기식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진기식은 감동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정리됐다고요. 진기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했어요. 마리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기식은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가족이 되기로 한 거였어요. 강민보는 마리에게 말했습니다. 진기식 교수가 친아버지라고 해도 자기는 여전히 마리의 아버지라고요. 혈연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마리는 민보를 안아줬습니다. 아빠는 영원히 아빠라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민보는 뭉클했습니다. 민보가 말했어요. 시라 씨도 설득할 거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될 거야. 마리는 응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원경은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폭로하기로요. 병원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기로 했어요. 진기식이 불법 정자 제공으로 마리를 낳았다는 사실을. 언경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진기식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그리고 마리도 병원에 있을 수 없게 될 거라고요. 언경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 언경은 복수를 다짐했어요. 엄기부는 진기식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불법 정자 제공, K1의 정체, 모든 것. 진기식은 충격을 받았어요. 진기식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엄기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어요. 엄기분이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당시에는 시라 씨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불법인 걸 알면서 한 건 제 잘못입니다. 진기식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어요. 진기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기식이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엄기부는 책임지겠다고, 필요하면 병원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기식은 그건 아니라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어요. 엄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라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보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요. 풍주한테는 친구로만 지내고 싶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시라는 민보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요. 민보는 기쁜 목소리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시라가 말했어요. 민보 씨, 프로포즈 받아들일게요. 민보는 눈이 커졌습니다. 민보가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보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했어요. 시라는 웃으며 이제 우리 제대로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민보는 시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절대 놓지 않겠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풍주는 시라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시라가 민보를 선택했다고요. 풍주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대답했어요. 시라의 행복이 중요하니까요. 풍주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시라 씨. 시라는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풍주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풍주는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사랑은 타이밍인가 보다. 조금 더 일찍 고백했으면 달랐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풍주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시라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기로요. 쉽지 않겠지만 해야 했어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시라와 민보는 재결합했어요. 마리와 진기식은 가족이 되기로 했고요. 풍주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언경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였어요. 윤원경의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평화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윤원경은 정말 비밀을 폭로할까요? 병원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와 진기식의 관계는 무사할까요? 시라와 민보의 재결합은 순탄할까요? 그리고 이풍주는 정말 시라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